안녕하세요 친구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 월급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월급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한편으로는 진짜 낮은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흐름 보면 어때요? 디자이너 박봉이다, 월급이 낮다, 약간 대우받지 못하는 직업, 돈 많이 못 버는 직업 중 하나 디자이너. 약간 이런 이미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어요. 관련 기사나 뭐 내용 같은 거, 보고서 같은 거 좀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약간의 근거 있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오늘 그거를 짧게나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공감이 되시는 부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디자이너가 월급이 낮은 이유, 우리나라 기준으로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산업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디자이너가 많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한국은 디자이너가 한 2만 4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되고, 반면 기타, 뭐 예로 영국 같은 경우는 한 1만 7천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40%, 3, 40%가 디자이너 수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디자이너 연봉이 조금씩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디자이너는 많고 회사는 적고, 그러면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연봉을 난 좀 낮게 줘도 이 회사 갈게. 아니야, 내가 조금 받을 테니까 나를 채용해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셨죠? 우리나라 현직 디자이너 전체 절반에 가까운 2만 4천 명이 전국 240개 대학교에서 매년 쏟아져 나온답니다. 매년 2만 4천 명의 신입 디자이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한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회사는 산업 규모가 적고 회사 수율은 없는데 디자이너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이러니까 일을 받아줄 기업이 없는 거예요.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난이 생기고 연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는 10개인데 디자이너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한 3, 40명이 되는 거예요. 회사는 10개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도 연봉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죠? 낮춰도 들어오니까. 수율이 너무 많으니까 연봉을 깎아도 오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그러면서 점점 단가가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약간 영세한 기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벤처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이.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중소기업 디자이너를 채용하라고 이렇게 일부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줘요. 너네 이 돈으로 채용해. 근데 이 정부 지원금이 되게 적어요, 생각보다. 정부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채용 공고에 올라가는 연봉도 적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다 쌓이면서 디자이너 연봉이 점점 내려가는 거였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이거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직군에도 해당되는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디자인이 올라가지 않는 디자인 수준이 좀 낮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 좀 공감되는 내용이에요. 디자인에 관한 R&D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기업 자체들이 너무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R&D가 거의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디자인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R&D가 없다 보니까. 그에 반면에 뭐 삼성, 뭐 LG, 뭐 네이버, 기타 등등 이런 데는 디자인 수준이 반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그런 기업들은 일단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기업들이기도 하고 그만큼 큰 기업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관한 R&D가 확고하게 딱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디자인 R&D가 제대로 구축이 돼 있으니까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건데, 영세한 기업들은 R&D가 아예 없으니까 점점 수준이 내려가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나라 디자인에 대한 퀄리티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떨어지고 있냐면,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디자인 수준 2002년도에 보면 25위를 달리고 있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4위,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9위, 세계 9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부터는 다시 15위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세 기업들이 R&D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 기업을 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영세 기업들이 많고 R&D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평균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자료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좀 제가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디자인 에이전시 수준이 낮은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거예요. 영세에서 그래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역량을 못 갖추는 반면 국내 디자인 시장 규모는 정체 혹은 작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쉽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규모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디자인 스튜디오, 디자인 에이전시, 디자인 컨설턴시, 디자인 전략 컨설턴시 등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직 매출의 한 50%, 60%를 단순 디자인에서 개발을 얻는 등 에이전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디자인을 맡기려면 전문 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전문 업체에 맡길 돈은 없고, 그러자니 디자인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단가 낮은 아무나 그냥 뽑아서 디자인을 시키고, 근데 디자인만 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다 기획이랑 뭐 개발 뭐 여러 가지를 다 짬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디자인 퀄리티가 자동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월급도 점점 낮아지겠죠. 앞에서 말했듯이 기업은 적은데 디자인은 넘쳐나니까. 그죠?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큰 기업들은 R&D가 갖춰져 있지만 아직 영세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R&D가 거의 없다. 디자인 수준이 낮아지니까 월급이 적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디자인의 영향력이 많이 높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많은 걸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무튼 이런 이유들이 더 있더라고요. 내용은 더 많은데 좀 핵심만 빼와서 얘기 드리면 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디자이너 월급이 낮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월급에 만족하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7, 80%는 불만족이실 분들이 많아요. 제가 월급을 들었을 때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세요. 홍보도 해주시면 좋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